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시외버스가 인기입니다. 리무진 업체의 독점권에 가로막혔던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시계추가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출마 예정자들이 당원 모집에 나서는 등 물밑 경쟁이 치열합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한민족 여성 리더들이 모인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대회가 군산에서 개막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주에서 인천공항을 곧바로 가는 시외버스가 인기입니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기존 공항 리무진에 비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시외버스입니다. 28개 좌석이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찼습니다. 평일인데도 8차례 운행 중 2대나 하루 전에 매진됐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가격도 싸고 인천공항 직통으로 가고 여기 새 거라서 저는 자리도 더 편하더라고요. 이 인천공항행 시외버스는 임실에서 출발해 전주를 거쳐가는데 1년 전 재개통 뒤 현재까지 10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정읍에서 출발해 이곳 혁신도시를 경유하는 공항버스는 이용객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아직은 홍보가 덜 돼서 지금은 혁신도시 주민들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주로 이용하지만 운행 횟수가 적다는 점을 빼면 기존의 공항 리무진에 비해 여러모로 이점이 많습니다. 우선 전주와 혁신도시의 공항버스 모두 승차 요금이 6천 원가량 싼데도 차량은 리무진과 같으면서 오히려 1시간 더 빨리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행 시외버스는 내년에 증차됩니다. 만석이 돼서 승차를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객들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오랜 기간 리무진 업체의 독점권에 가로막혔던 공항 이용자의 선택권이 시외버스 덕분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한민족 여성들이 군산에 모였습니다. 전라북도와 새만금을 널리 알리고 여성 인재들이 교류 협력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겨주세요. 아시아와 유럽, 북미, 남미 등 지구촌 30여 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똑순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살고 있는 곳은 달라도 마음은 늘 고향을 잊지 못하는 여장부들. 1년에 한 번 고국을 방문하는데 올해는 전라북도입니다. 1세대 부모님의 노고와 헌신이 2세대, 3세대 동포들의 눈부신 활약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정연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송하진 도지사, 문동신 군산시장 등이 넉넉한 가슴으로 300여 한민족 여성 리더들을 맞이했습니다. 마중 나온 300명의 국내 여성 리더들을 만나 새만금과 군산 근대 역사문화지구 등을 둘러보며 전북의 변화상도 파악하고 노하우도 교환합니다. 한국인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일든지 도전을 하시고 어디서든지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동방예의식이다라는 걸 자부심을 갖고 말을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인정이 좀 메말라 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기 때문에 많이 안타깝습니다. 올해로 17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여성의 역할. 급변하는 지구촌의 미래를 진단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여성 특유의 소통과 포용, 예절의 미학도 잊지 말자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군산과 새만금을 세계 속에 알리게 될 이번 대회는 오는 금요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올 들어 도내에서 첫 댕기열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달 초 태국에 다녀온 뒤 고열 증세를 보여 병원을 찾은 30대 남성이 댕기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댕기열은 모기를 통해 전염되는 급성 열성 질환으로 주로 열대나 아열대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에서 발병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내년 지방선거 아직 9개월이나 남았지만 정치권은 벌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한 당원 모집 경쟁이 치열하고 중앙당의 공천 기준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종유 기자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에 도전할 예정인 에이모 도의원은 요즘 당원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당원이 돼야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선에서 이제 유리한 고지를 정하기 위해서 그러죠.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죠.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9개월 이상 남았지만 각 정당, 특히 민주당에는 새로운 당원들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의 권리당원은 9만 7천여 명, 이 가운데 3만여 명이 올해 가입한 당원들입니다. 특히 이달 8월에만 1만 5천여 장의 당원 신청서가 접수돼 내년 선거에 나설 입지자나 지지자들이 집중적으로 당원에 가입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권리당원 50%, 일반 50%라는 그런 경선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무래도 그 권리당원 부분에 있어서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내년 공천 기준으로 혁신을 연일 강조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당선 가능성보다 혁신성을 그리고 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게 그 내용입니다. 당선 가능성도 물론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만 좀 혁신성을 가미해서 우리 민주당이 추구하는 그 이념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민주당은 이번 주 지방선거 기획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으며 이후 선거대책본부로 전환하고 후보 자격심사위원회 구성 등 연말까지 선거체제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폐쇄됐던 전북 지역 공공기관의 업무들이 속속 재개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 수급 업무는 지난 2012년 전격 중단됐다가 5년여 만인 다음 달부터 재개될 예정이며 이보다 1년 앞서 문을 닫은 한국감정원 군산지사도 오는 10월에 다시 개소합니다. 이들 기관 업무는 이명박 정부 때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폐쇄됐지만 새 정부 들어 재개되면서 공기업들이 정치 논리에 따라 우왕좌왕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김광수 의원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5일 새벽 원룸에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김광수 의원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50대 여성이 폭행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자해를 말리려다 흉기에 다쳤다는 김 의원 진술과 현장 상황이 일치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차별한 버스 회사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모 버스 회사 대표 김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주지청은 해당 회사가 뚜렷한 이유 없이 민주노총 소속 버스 기사들에게 배차를 적게 하는 등 차별을 가하고 노조 운영에 개입해 부당 노동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한 해 수확한 포도가 4,000송이라면 상상이 가십니까? 고창의 한 포도농가가 유기농법으로 비약적인 생산량을 일궈냈다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수십 미터 반경으로 뻗은 줄기마다 탐스럽게 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올해 이 나무에서 수확을 앞둔 포도는 무려 4,000송이. 일반적으로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50송이 정도가 생산되는데 무려 80배가 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나무 한 그루에서 이토록 많은 포도가 생산된 건 유례가 없는데 농장주는 친환경 유기농법을 비결로 제시합니다. 나무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는 거죠, 옆에서. 말하자면 닭으로 얘기하면 산에서 키우는 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유로운 나무, 행복한 나무. 대나무와 참나무 톱밥, 두부 비지 등을 섞어 만든 천연 비료로 포도나무의 면역력을 높이고 아래 위로 통풍 장치를 만들어 나무가 쾌적하게 자랄 수 있도록 했더니 열매가 기적과도 같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 농장에서 자라는 20여 그루의 포도나무 전부 수확량이 1,000송이가 넘는데 시중에서 접할 수 없었던 맛과 향을 찾아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몰려올 정도입니다. 유기농업은 농약과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는 농법인데요. 농가의 재배 기술에 따라서 생산 수량이 증가하는 이례적인 경우도 있어서 주목됩니다. 손쉽게 쓰는 화학비료 대신 생명 존중을 외치는 포도농가의 노력이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불법 펜션 영업을 해온 무주 지역 숙박업소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국무총리실이 최근 농어촌 숙박업소들이 많은 전국 10개 지역을 집중 단속한 결과 무주군의 경우 63개 점검 대상 가운데 24개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는 무단 용도 변경이 12곳으로 가장 많고 연면적 또는 동 개수 초과 9곳, 그리고 주인이 실제 거주해야 하는 규정 위반 3곳이었습니다. 독서 인구가 줄면서 출판과 유통시장도 어려움을 겪은 지 오래입니다. 지역 상황은 더 열악하지만 완판본과 인문학의 고장으로서 전주의 명맥을 잇기 위한 작은 시도와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1970년 2월에 전주에 둥지를 튼 신화출판사. 조그만한 출판사지만 1년에 300종의 단행본과 11종의 정기 간행물을 출판합니다. 출판 인쇄마저 서울 집중이 심해져 지역의 출판사는 인쇄소로 전락한 상황에서도 묵묵히 책을 기획하고 전국에 유통되는 잡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출판 시장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40년 넘게 고집해온 정통 문학에서 장르 소설로 영역을 넓혀가며 활로를 꾀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4개의 문학상과 문예대학을 통한 글쓰기 교육 등 지역의 활자 문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완판본은 우리가 맥을 이어서 우리가 전주가 출판의 본고장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은 동네의 인문학 전문 서점. 어찌 보면 가장 돈이 안 되는 인문학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서점이 4년 전 서학동 예술마을에 문을 열었습니다. 유럽의 특색 있는 전문 서점에 반해 가게를 연 조정란 씨는 딸에게 읽히고 싶은 책을 골라 판매대에 올리며 뚝심 있게 서점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기 서점을 가면은 왠지 즐거운 일이 생길 것 같은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공간, 장소,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책에서 길을 찾은 사람들의 해안이 책의 가치와 인문학 도시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조선 왕조실록 보존터인 정읍 내장산에 탐방로가 개설됩니다. 또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의 구인 구직 연결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정읍시가 조선 왕조실록 보존지였던 내장산에 다음 달 탐방로를 준공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왕조실록 보존지에 조성된 내장산 탐방로는 용구람에서 은저감, 비례암을 잇는 680m 길이로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지난 2015년 착수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보존터의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 탐방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킴으로써 사계절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가 개설 3년째 취업성사 실적이 430건을 넘어섰습니다. 관내 기업체의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일자리지원센터 취업 성공 사례는 개설 첫 해 121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154명, 올 들어 157명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취업 정보를 알리고 기업체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남원시가 위기 가정에 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집이 나타났다 1호점이 200면 남평리에 준공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감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노인들의 경륜을 지역사회 봉사와 사회참여 활동과 연계해 지난 6개월간 추진해온 금연과 치매 예방, 보이스피싱 예방 등의 재능 나눔 사업을 마무리하고 격려했습니다. 김제시가 장애인 체육회를 출범시켜 생활체육 저변 확대가 기대됩니다. 김제시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출범한 장애인 체육회는 장애인들의 체육 활동과 건전한 여가 활동을 뒷받침해 장애인 복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전주 지역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전주 한지가 사용됐습니다. 전주시는 관내 74개 모든 초등학교에 지급되는 3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 중 지역 교과서에 전주 한지를 일부 포함해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교과서 제작에 3만여 장의 전주 한지가 사용돼 한지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은방 골목이 형성됐었고 해방 이후에는 구호물자가 거래됐던 전주 고물자 골목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주시는 내년 말까지 15억 원을 들여 남부시장에서 명산약국, 라운호텔까지 이어지는 길이 270m, 폭 3m 규모의 고물자 골목에 대한 재생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외관 정비뿐 아니라 전통공예 공방과 소규모 갤러리 등 전통문화 사업을 활성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무형유산을 주제로 제작된 각국의 영화를 만날 수 있는 영상축제가 오늘부터 나흘간 국립무형유산원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귀농 청년들이 마련한 영화제가 모레부터 이틀간 완주 고산면 외율마을에서 열립니다. 폴리안스키 등 세계 최정상급 피아니스트들의 연주회가 오는 3일 익산역 광장에서 마련됩니다. 아시아 여성 미술가들 전시회가 내일부터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옛 소련의 어두운 이면을 폭로하는 연극 안녕 모스크바가 오늘부터 전주 우진문화공간에서 공연됩니다. 전라북도 과학축전이 내일부터 사흘간 도청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익산시 사회적 기업 등의 제품을 홍보, 판매하는 행사가 오늘과 내일 익산시청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김제 지평선 아카데미 강연이 오늘 병원을 멀리하는 셀프 건강법이란 주제로 마련됩니다.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을 위한 금융 코칭 프로그램이 오늘 객사 청년 소통 공간 비빌에서 운영됩니다. 부안군이 내일부터 이틀간 위도면 고슴도치 섬에서 달빛 아래 밤새 걷기 축제를 개최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7도 등 25도에서 28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고 아침 기온과는 10도 이상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최고 2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